네, 굿! 15분이냐 5분이냐 15분. 아하, 5분이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이야. God, thanks, my God, my Lord.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7번 경제지문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20학년도 대수능이에요. 이때 제 제자 가운데 한 명이 현탁, 신현탁 선생께서, 아니 학생이죠. 신현탁 학생이 수능국어 만점이라는 쾌거를 이루어낸 해입니다. 평상시에 그렇게 독서를 화제 찾고 비교상사의 차이점 찾고를 부단히 반복하고 노트에 기록하고 또 기록했던 그 친구가 드디어 쾌거를 올린 그 해입니다. 일단 첫 번째 문장으로 들어가는 거야. 자, 여러분, 시는 한 편의 이미지로 기억하라고 했는데 준민님, 민주님이죠. 그쵸? 민주님. 자, 독서는 뭐라고 그랬죠? 정해진 위치에 약속된 정보가 나온다고 했어요. 그걸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자, 1번 화제를 찾습니다. 정해진 위치 1문단 갑니다. 그걸 찾으려고 읽어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얼마나 문장을 읽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테스트하는 거야. 자, 중간 점검이야. 첫 번째 문장이 이렇게 숨가쁜 문장이 나왔어요. 수능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긴 문장이죠. 실제로 이렇게 긴 문장이 나옵니다. 다듬고 다듬어도 이 새끼들이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중간에 헛짓한 것 같아. 분명히 감금 상태에서 다듬고 다듬는데 이렇게 긴 문장을 썼다. 정신 못 차린 거죠. 더욱 엄혹한 감시가 필요합니다. 국정원 한 인력 2배 늘려야 됩니다. 총을 옆에다 딱 놓고 대가리 딱 대고 문제를 만들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무슨 지랄입니까? 왜 이렇게 길어? 그러나 헤쳐나가야 됩니다. 주어를 봐. 주어가 뭐야? 국제법에서 일반적으로 줘야 돼. 근데 두 가지가 나온 거야. 뭐하고 뭐가 나온 거야? 뭐하고 뭐가 나온 거야? 찾아봐. 뭐하고 뭐야? 일단 국제법에서 다시 한번 국제관습법은 이렇게 끊으면은 서술어가 뭐라고 나왔니? 규범이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나왔어? 규범이다. 그럼 규범 몇 개 나왔을까요? 규범이며 규범이다. 규범 몇 개야? 2개. 찾아봐. 규범 2개. 눈에 잘 보이게 구분선을 그려놨는데. 택민이 뭐죠? 조약. 그 다음에 관습법. 두 가지. 그래서 이제 첫 문장을 읽고 나면 자연스럽게 굳이 이해하라는 게 아니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더라도 국제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 뭐하고 뭐야? 조약과 뭐가 있어? 관습법, 국제관습법이 있다. 이런 게 눈에 들어와야 돼요. 결론적으로. 이 결론이 뭐예요? 첫 문장의 결론이 뭡니까? 국제법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제 각각의 전제들이 뭐냐 했더니 조약은 뭐예요? 합의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있던 거 없던 거, 없던 거를 만들어내는 거고, 얘는 뭐죠? 있던 거를 받아들여서 지키고 있는 거를 말이죠. 둘의 차이가 뭐야? 두 번째 이제 전제를 찾아야 되는데 이 문장의 전제가 뭐야? 조약은 새롭게 만드는 거야. 생성하는 거고, 관습법은 뭐예요? 이미 있던 거를 그냥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맞죠? 그러니까 얘는 새롭게 만드는 거, 얘는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닌 거.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관습법은 옛날부터 그랬으니까 지켜와서 굳어진 거고 만들 필요가 없는 거고, 조약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창출, 만드는 거고. 이해돼요? 안 돼요? 이런 식의 문장 분석이 안 된다. 요것도 이제 좀 골치 아프죠. 과제가 하나 더 생기는 거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잠깐만, 태연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걸 굳이 시험 볼 때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이렇게 안 해도 머릿속에 잡히면 좋죠. 그런데 화제를 찾는 게 급선무니까 이렇게 쩔쩔매지 말란 말이에요. 화제를 찾아야 돼. 반면에 라고 뒤집히는 거 보이죠? 반면에 라고 했으니까 앞에 있는 얘기는 안 할 거라고. 딴 얘기 하겠죠. 앞으로 할 얘기는 반면에 뒤쪽에 있는 녀석이에요. 봤더니 국제기구의 뭐에 대해서 어떤 결정에 대해서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얘가 뭐 권고적 효력만 있고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했는데 그런 대로 또 뒤집어지잖아. 그러니까 일반적인 게 아닌 게 또 화제가 되겠죠. 그래서 나오는 게 뭐예요? 뭐만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결정 가운데 사례 하나가 이런 결정이야. 이런 결정이 있어. 사례가 나왔어. BIS 비율 규제 같은 것도 결정인데 얘네들이 엄격히 준수가 된다. 뭐처럼? 마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처럼 지켜지는다. 그 말 아니에요. 확실하지. 뭐에 대해서 얘기하겠니?
비율 규제, BIS 비율 규제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국제기구의 결정으로서의 BIS 비율 규제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이처럼이라고 이제 정리하고 있잖아. 확실해지는 거죠. 이처럼.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막 내려가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봤을 때 구속력이라는 결론은 같지만 전제가 다르더라. 똑같은 구속력을 형성하는 예외적 상황 살펴본 건데 일단은 얘가 시키지 않아도 지키는 경우가 있더란 얘기죠. 그래서 제재를 해야만 지키는 경우도 있지만은 알아서 지키는 경우도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제재에 의한 구속력, 신뢰에 의한 구속력. 신뢰라는 말이 제재를 가하지 않아도 no 제재, no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뭡니까? 결정이야, 국제법이야. 결정이고 얘가 국제법이 되는 거죠. 국제법은 안 지키면 때리는 거예요. 안 지키면 때리는 게 국제법인데 때리지 않아도 지켜요. 뭐가요? 국제기구의 결정. 예를 들면 BIS 비율규제 같은 게요. 건도님? 네. 자, 이 문단 갑니다. 형광펜으로 색깔 BIS 비율. 아, 이거 확실하죠. BIS 비율이라고 하는 것이 BIS 비율 규제라고 하는 것이 화제라는 게 분명하죠. 정신 차려야 돼요. 자, 비교사항 갑니다. 비교사항 두 가지예요, 세 가지예요? 세 가지죠. BIS 비율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에 관한 고찰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해됩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달라지고 꺾고 해서 세 가지가 나온다 이거 아니에요. 맞나요? 세 가지. 1, 2, 3. 넘버링도 해놨어. 심지어 수험생이 못 찾을까봐. 응? 자, BIS 비율에 대한 설명을 쭉 하고 있는데 도식을 봐, 도식을. 자, 분수식을 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분수식 가운데서 이 자기자본이라고 하는 분자, 분모, 분자에 대한 설명 부분에 밑줄을 일단 그어. 밑줄만. 아, 자기자본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자본, 보완자본, 단기 우승이 채무로 이루어져 있구나. 이런 정도 확인만 해두시고 진짜 중요한 건 이게 아니에요. 어디까지 내려가야 돼? 바젤 1 형광펜으로 색깔. 자, 화제가 BIS 비율 규제인데 이거를 어떻게 변화시켰냐? 첫 번째 출발점이 되는 게 바젤 1이다. 줄여서 1이라고 쓸 거야. 그 다음 2라고 쓰고 그 다음 3이라고 쓸 거거든. 1, 2, 3, 1, 2, 3. 그러면은 잘 봐라. 뭐라 하는데 뭐 개소리인지 못 알아먹겠고 뭐 이렇게 어렵고 나보고 또 틀리라는 얘기구나. 이 새끼도 또 장난치네.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그냥 넘어가란 말이에요. 어디까지? 차이점이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어차피 오늘 올해 대수능에서 경제가 나올 확률이 높고 6평에서 경제가 나올 확률은 더 높아요. 경제가 무조건 6평에 나올 거라고. 민주님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두 번째 언급되는 이 부분 있죠. 여기부터가 이제 관건이에요.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에 너무 매달리면 안 돼요. 그냥 이건 이거예요. 그냥 비교하는 부분을 봐야 된다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강물이 만나는 부분에 가야 이 강물 저 강물 비교할 수 있지. 위에 있는 한 강물만 쭉 따라온다고 해서 이 특징이 드러나냐? 아니죠. 다른 쪽에서 오는 강물을 만나야 비교가 되는 거예요. 아차? 알겠어요? 아차 하는 부분 찾아봐. 어디 있어? 형광펜으로 색깔 할 거야. 한 개에다가 형광펜으로 색깔. 이제 이게 뒤집어져서 새로워지는 건데 그 새로워지는 게 뭐냐? 이 바젤 2 협약 도입. 자, 형광펜으로 색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라고 했잖아. 어디에서? 2야 1이야. 2에서. 1과 다른 2의 내용은 이 문장이 나온단 말이야. 이 문장이 제일 중요해. 결정적이야. 처음에 이 지문 읽을 때 중요한 결정적인 문장이야. 차이점이 뭐야? 형광펜 색깔. 이거 모두가 단색 모두. 형광펜 색깔이야. 그럼 뭐하고 뭐 모두야? 자산의 유형과 신용도 모두 고려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차이점 칸에다 쓰는 거야.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구조상 그렇다 이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뭐였어요? 자산의 유형과 신용도를 모두 고려한다. 자산 플러스 신용도야. 그러면 이거는 보완된 것이고 달라진 것이니까 앞에 있는 1과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죠. 괄호 처리해봐. 뭐가요? BIS 비율의 위험가중 자산은 그랬는데 위험가중 자산은 뒤에 뭐예요? 신용 위험에 대한 위험가중치. 괄호 처리해봐. 신용 위험에 대한 위험가중치. 좀 길지만 신용 위험에 대한 위험가중치에 두 가지 모두를 고려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두 가지 모두 고려하겠니? 안 하겠니? 안 하겠죠. 찾아봐. 거꾸로. 이래서는 그러면은 둘 모두는 아니고 둘 중에 어떤 것만 고려하는 거야?
찾아봐. 수능은 이렇게 나와. 반영한다라는 말 나오잖아. 반영한다. 반영한다. 보이죠? 반영한다. 어? 공식 아래로 가는 거야. 분수식 아래. 하나, 둘, 세 번째 줄로 가봐. 위험가중치 보이니 안 보이니? 보이죠? 위험가중치 보이니 안 보이니? 보이죠? 자, 이 위험가중치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신용위험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다시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2에서 신용위험에 대한 위험가중치가 두 가지 고려될 때 얘는 이것만 고려되는 거야. 그게 뭐야? 자산. 아, 얘는 자산만 반영하는 거야. 얘는 신용도까지. 이게 왜 중요한지 알아? 문제로 갈 거야. 이 차이점이 무지막지하게 중요해요. 디테일한 지역적 정보를 이해하냐 못하냐는 개나 줘버려. 그건 문제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 큰 틀에서 비교하면 선지 하나를 0.000 만에 제낄 수 있어. 문제 몇 번? 31번 지나서 뒷쪽 넘겨. 32번으로 가는 거야. 자, 내려가서 자, 1번 선지를 보는 거예요. 1번 선지. 1번 선지를 보시면요. 자, 칠판을 보면서 비교해봐. 응? 비교해보는 거야. 자, 요거. 두 가지 모두 고려하는 건 뭐였죠? 2고요. 신용도를, 거꾸로 말하면은 신용도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1입니다. 이거거든요. 현미님? 현미님? 트롯 가수 중에 현미죠, 현미. 현미님? 기분 나쁘지 않아요? 네, 현미님? 노래 한 곡 해보세요. 개소리야. 자, 여러분, 1번 선지에서 결정적인 거 뭡니까? 판단 대상이 되는 건 뭐죠? OX 대상을 찾아봐. 뭐뭐 할 경우, 그랬어요. 이건 결론이야, 결론. 결론이야. 근데 전제가 중요하겠죠. BIS 비율이 낮아지는 이유가 중요하겠죠. 뭡니까? 신용도라고 하는 건 신용도 별표. X. 얼마나 쉬워요? 1은 신용도를 고려하지 않는다니까요. 이걸 어떻게 알아? 2 넘어가서 자산과 신용도 모두 고려. 이 부분을 체크를 해야 할 수 있어요. 이게 보여? 안 보여. 어떻게 찾을 건데? 안 보여. 못 찾아. 그래서 X예요. 신용도를 왜? 신용도는 무관이야, 무관. 무관. 고려 X. 네가 낮아지거나 높아지거나 난 상관이 없다고. 왜? 반영하지 않으니까. 알겠어요? X예요. 얼마나 간편합니까, 여러분? 다시 돌아와. 지문으로 가는 거예요. 아직 안 끝났어. 2의 특징에 해당되는 게 또 뭐 있냐?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갑니다. 수정되었다. 다음 문장. A의 아랫줄이에요. 표준 모형과 내부 모형에다가 형광펜으로 색깔. 표준 모형하고 내부 모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2만의 특징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표준, 그 다음에 내부라고 쓰겠어요. 근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쭉쭉 가. 그 다음에 다음 문단 넘어가. 바젤 3 색깔. 보이니 안 보이니? 지젤이야, 바젤이야. 지젤은 선생 닮은 동물이고요. 내가 머리 이렇게 길 때 선생님 지젤 같아요 했어. 뭔가 이국적 느낌 칭찬인가 했는데 중성의 동물이더라고요. 야!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중성을 나한테 야! 내가 석천이냐? 지젤이라고 했어요. 나한테. 치! 뽕! 자, 바젤 3 색깔 해. 차이점 찾아. 뭐야? 이걸 뺐다 놓은 거잖아. 단순체. 뭐? 단순체 X. 단순체를 뺐다. 나머지는 단순체가 있고 여기는 없고. 안 끝났어. 형광펜 색깔. 또 봐. 또한 했으니까 안 끝났어. 또한. 그래서 보니까 비율이 오 기본 자본 이게 보여야 되는데 안 보여. 안 보인다고. 위험 가중 자산에 대한 기본 자본의 비율. 기본 자본이 중요해 얘들아. 별표. 지금까지 나왔던 것들은 전부 씹으렸던 것들이 뭐냐면 위험 가중 자산에 대한 위가산에 대한 자자였어. 자자. 자자가 뭐야? 자자. 자기 자본. 자기 자본. 오케이? 전체. 자기 자본 전체를 계산한 거였어.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근데 얘는 위험 가중 자산에 대한 무엇의 비율? 기본 자본. 기자야, 기자. 기자. 잘 생각해야 돼. 이 말이 무슨 소리야? 위가산에 대한 기본 자본의 비율이라는 게 뭔 소리야? 여기에 보완 자본 들어갈 자리가 있냐 없냐?
없지. 왜 네 마음대로 보완 자본을 더하고 지랄이야? 기본 자본만 있잖아요. 위험 가중 자산에 대한 기본 자본의 비율이에요. 보완 자본을 왜 갖다 붙여? 보완 자본 들어가면 다 틀린 거예요. 뭔 개소리야. 네가 왜 더하는데? 네가 왜 더해? 이 보완 자본을 왜 더해? 왜 더해? 네가 생각한 건 뭐냐면 기본 자본 더하기 보완 자본 가운데 기본 자본의 비율이야. 네가 생각한 건. 알겠어요? 분자 전체에서 일부의 비율이야. 네가 생각한 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분모 전체에 대한 분자 일부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야. 여기를 왜 생각하는데? 그래서 선지로 내려가면요. 선지 가보세요. 선지에서 아니 뭐 복잡하게 볼 게 없어요. 33번 봐봐. 33번에서 딴 거 놔두시고 5번 선지 가봐. 이런 헛소리 개소리 새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 하고 마무리합니다. 뭐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바젤 3 동그라미. 5번 선지에 바젤 3. 어? 근데 갑자기 병신 이 병신이 아니 뭐래 뭐래 무관 얘가 답이에요. 그래서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칩니다.